예, 4차 시에서 지금 이야기할 거는 이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는 겁니다. 예. 아마 대충 아마 이야기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차세대 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차세대 나이스가 지금 구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구축됐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매우 다르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죠. 고교 학점제를 차세대 나이스로 구현을 하기는 매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설계 형태가 달라서. 그래서 이 차세대 나이스에서 지금 쓰고 있는 나이스에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나 이런 다양한 기능 등 활용하려면 거의 뭐 새로 만드는 것만큼의 뭐 비용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요. 지금 몇 년 전부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교육 환경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마 5월부터 5월에 자료 이관을 해서 6월부터는 지금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그러한 4세대 나이스 지능, 이제 저희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달라지는 거리고 뭐 몇몇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 권한 관리가 조금 좀 달라져요. 우리가 현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학교에서 권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그 권한 관리 담당자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모두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장은 학교의 정보 관리 책임자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권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이 학교 권한 관리 담당자는 학교의 부서장을 다 지정을 해줘요. 그럼 부서장이 학교의 각각의 부서의 업무를 다 등록을 하고 이 부서장은 자기 개원들을 등록하고 개원에게 자기 부서의 업무에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권한관리 담당자와 그러니까 부서장이 예를 들어 교무부장이면 우리 개원이 5명이다. 그럼 교무부장은 우리 개원 5명을 등록하고 우리 교무부의 업무를 등록을 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절차형 메뉴라는 게 있어요. 절차형 메뉴, 특히나 부서장이 요 메뉴별 자료 권한인데 자료 권한이라는 것까지 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의 우리 부의 이 성적계 선생님 혹은 학생부 선생님은 어디까지 학년까지 볼 수 있는 그 자료 권한, 학년 권한 그런 것까지도 다 줘야 됩니다. 부서장님.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절차형 메뉴라는 건 우리 그동안에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조금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절차형 메뉴에서 상당히 이런 형태의 메뉴들이 나타날 겁니다. 화면에 이제 요렇게요. 그래서 처음 뭐 부서 관리 이런 형태의 절차형 메뉴들이 나타나서 이 절차형 메뉴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하위 메뉴들을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서부터 업무를 추진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권한이 없는 메뉴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 권한 부여는 부서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서별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부서별 권한 부여를 통해서 책임 있는 권한 관리와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권한 체계는 학교 사용 업무 분장표를 활용해서 업무 분장 체계를 도입하고 학교 업무 구조에 맞게끔 권한의 체계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권한 부여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책임 있는 권한 관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별 권한 관리자 지정으로 업무별 책임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 마스터로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은 못 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간 마스터 학교 인증서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원들한테 다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기간 마스터를 통해서는 권한 못 줘요. 기간 마스터는 그냥 학교 권한 관리자 지정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 이제 담당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가 바로
예, 저겁니다. 학교 권한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등록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외부에서 등록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당의 학교별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권한관리자라 지금의 권한관리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 업무 분장 관리자를 담당자를 지정하고 예, 권한관리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실제로 업무 분장 관리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장 설정은 학교 업무 분장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집니다. 학교 이제 그러려면 부서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서장 등록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나이스에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는 우리 학교에 각각의 부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정하게 하고 가져와 설정하는데 가져와서는 교육부에서 실제로 각 학교에서 업무 분장표를 정리해서 총 5가지 유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무, 학력, 진로, 정보부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와서 우리 학교에 맞춰서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약간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혹은 그냥 나는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만들겠다면 처음부터 업무 분장 설정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런 거죠.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네. 쭉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전 학년도 업무 분장문 갖고 와서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내년부터 할 수 있겠죠. 올해는 새로운 나이스 시작을 하니까 갖고 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쭉 미리 등록된 고등학교 업무 분장은 A부터 E 유형인데요. 각각의 유형에 따른 권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무부에는 이런 업무들이 부여가 되고요. B 유형에서는 이렇게 B 유형에서는 교무부한테 이런 유형, 교육과정, 연구, 진로 이렇게 돼 있고 C 유형은 이렇게 교무, 교육과정, 연구. 그래서 아마 C 유형 같은 경우는 학년부 많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년부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D 유형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쭉 좀 달라요. 그래서 보시고서 선택해서 나중에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맞춰서. 화면을 보여드리기 애매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 권한 관리는 이제 학교 권한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정확히 업무 분장 이제 됐으면은 학교 권한 관리자는 학교의 부서장을 등록한다라는 거죠. 부서 단위 부서장 및 단위 업무를. 그래서 그리고 학교의 부서장은 자기 부서의 부서원과 부서 업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서 관리, 부서장 지정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교무 보면 보이시죠?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교육과정부, 학생인권부 해서 이렇게 부서를 등록을 해주고 그 부서에 대한 부서장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등록을 하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자가 11번까지 해서 부서장을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인 12번부터 부서장들은 그 각각의 단위 업무를 등록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단위 업무를 등록할 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요. 그 단위 업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학생부 업무가 있는데 이 학생부를 우리 학교는 교무부도 하고 교육과정부도 한다. 그러면 교무하고 학생부는 다 학생부 업무를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 업무에. 그게 우리 하나라도 걸쳐 있으면 하나라도 우리 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그 부의 업무에 다 단위 업무를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까지 쭉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 이제 업무를 등록하는 것은 지금 나이스하고 다 동일합니다. 당위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서명 소관 업무는 업무 분장에 따라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위 업무도 편성 내용도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건 기능적인 이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단위 업무별 부서원을 등록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부서장이 할 일이 된다라는 것에서 교무기획부에서 지금은 교무기획부에 있는 교무기획부장이 하는 업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명을 해서 사용자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쭉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 부서별 업무명하고 업무 설명 당연히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서장은 업무명이 자동으로 생성되면 삭제할 수는 없고요.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서원, 그리고 우리 부에 대한 업무는 이제 있으면 그 부의 업무를 담당할 부원을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부원을 선택하고 그 부원이 해야 될 업무를 이렇게 권한을 메뉴, 그러니까 업무 메뉴 관리에서 업무를 등록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에 대한 자료 권한, 그래서 학년반 권한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학년반 권한, 자료 권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 앞으로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 부서장들이 자기의 부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의 업무를 부원들한테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명별로 학년별 자료 권한을 등록을 해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 바뀌는 형태로 지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권한 상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승인 요청해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기한문 상신 내용은 뭐 지금과 동일하고요. 기본 기능은요. 화면도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래서 권한이 이런 형태로 좀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관련된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발 방향인데요. 쭉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학생 맞춤형 역량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뭐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한 수업 환경 구성, 교육 분야 미래 신기 수준과 교육 데이터 디지털화 필요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고의 합정제, 나이스 연계, 교육 데이터 디지털하고 나이스 플러스라는 게 좀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요게 좀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좀 나이스하고 좀 다른데 나이스 플러스에 있는 자료를 나이스에 적용시켜서 나이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새로운 사이트예요. 나이스 플러스는 지금도 접속은 가능한데요. 뭐 아직 구현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접속하시면 나이스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아마 그게 신청하는 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 신청하는 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이스 플러스하고 교무 상호 이제 교원의 업무 지원을 할 거다라는 거죠. 4세대 나이스에서는 업무 흐름에 따라서 메뉴를 구성할 거고 학생부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거고 시간표와 그리고 분할 점수 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고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연동할 건데 이게 조금 좀 아쉬운 게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OCR이라 해서 거의 스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OMR은 광학 판독기예요. 예전에 우리 그냥 말 그대로 카드 리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뭐 OCR로 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요거는 조금 아쉬운 파트가 있긴 합니다. 이게 그 사이 경기도가 너무 갑자기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자동 반영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동명이인 구분 기능을 제공할 거고 그리고 신규나 혹은 새로운 담임용 업무 튜토리얼에서 따라하기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 기능이거든요. 그 따라하기 기능을 우리가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란 건 교사의 수업 지원을 위해서 나이스와 더불어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 수업 지원 플랫폼이다. 무슨 거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이스 플러스 학생들의 출결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찰 내용 기록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찰 내용 기록을 입력을 하려면 교실에서 우리가 학교망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이스에 등록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에 따로 기록했다가 옮겨 적기는 하는데 나이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스 망하고 좀 달라요. 나이스 플러스는 나이스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사이트인데 여기는 우리가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지만 그냥 EVPN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 접속해서 관찰 내용을 학생들이 바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결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나이스 플러스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교무실에 와서 나이스에 접속해서 나이스 플러스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육 정책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교 확정제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관리 체계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유한 학사 운영을 지원할 거고 전출입 관리 항목을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초, 중대, 뭐 강의 이건 그냥 우리 저희 고등학교 관련된 사항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하고 교문무 상호 연동이 되는데요. 교문무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인데요. 나이스 플러스는 이 교육과정과 생활기록부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정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학적, 출결, 그리고 수업 결과, 수업 결과 연계라고 생각하시면 저거 이제 관찰 내용 기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아가지고 좀 더 교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는 뭐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뭐 하고 그리고 학생생활 성적이 이렇게 있으면 학생 정보 물론 나이스 있는 자료가 나이스 플러스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들 몇몇 가지 있습니다.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려면은요. 나중에 나이스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완성이 되고 접속을 해봐야지 저도 정확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는 건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 정도다라고.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하고 교무하고 상호 연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결. 그래서 우리가 4세대 나이스에서 우리가 출결 등록하려면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나이스 플러스 출결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이스 플러스 학생 출결을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를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반영 자료가 바로 나이스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 기록도 마찬가지 형태로 바로 나이스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은 저희가 출결 관리마다 되게 내용이 많았거든요. 얘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메뉴는 아예 안 보이게끔 그래서 좀 더 교사들한테 교사들 메뉴를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나하고 관련 있는 메뉴만 권한만 작업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에 따라서 메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권한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나하고 관련 있는 것만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교원의 업무인데 우리가 학생부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입력하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4가지가 돼요. 훈령 정보 조회, 기재 유의어 조회, 기록 및 이력 조회, 그리고 계속 차세대 나이스에서 그러니까 현 나이스에서 요구가 안 됐던 게 맞춤법 검사거든요. 근데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한글 맞춤법 검사를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아래 한글처럼 맞춤법 기능 프로그램이 우리 컴퓨터에 깔리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뭐 받아와서 하는 거라고 서버에서 조회하는 건지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을 해서 상당히 생활기록부의 오타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부를 다시 조회하는 그런 것들을 상기부를 수정하는 그런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관련 정보인데 즉 학생부 기재 요령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다가 이게 맞나 할 때 기재 요령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학생부 기재 요령을 조회하게 되면 여기서 기재 요령은 반드시 바로 조회해서 이게 내가 입력 여부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담임용 업무 튜토리얼에서 따라하기 기능을 여기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담임 업무를 담당할 때 빠른 업무 파악 지원에서 업무 튜토리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 담임용 업무 튜토리얼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작성 도우미인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가요? 하여간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시간표 관련 프로그램 정도의 완성도를 지금 제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재 이렇게 최적화 솔루션을 활용한 자체 시간표 작성 도우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기초 시간표, 시험 시간표도 따로 만들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표, 학년, 그리고 교시별 운영 시간은 결부한 처리도 가능하고 시간표 운영을 지금 12교시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시간표하고 시간표 작성할 때 조건 같은 걸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우선 배정, 교실 중복 금지, 학생 교사 중복 금지, 요일별 실수 배정, 연속 수업 설정에 시험 시간표는 고사 정보 설정해서 응시 교실 설정, 중복 금지, 과목 가중치, 우선 배정, 감독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설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시간표들이 작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적화 솔루션 뭐 범위 이렇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최적화 도우미 솔루션을 이용해서 시간표를 기능을 나이스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에서 이제 우리가 키스인가요? 저기에서 분할 점수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같은 수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4세대 나이스는 그 분할 점수 선정 프로그램이 4세대 나이스 기능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분할 점수 산출을 우리가 바로 4세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분할 점수를 4세대에서 써도 되고요. 4세대 있는 거 혹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직접 그냥 다른 곳에서 분할 점수 컷을 만드는 다음에 입력할 수도 되고요. 뭐 학교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이 분할 점수를 사용하려면 4세대에서 이제 문항 정보표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문항 정보표에는 문항 난이도를 갖다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분할 점수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분할 점수 프로그램하고 기능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라운드 등록하는 거 뭐 다 그대로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OMR 카드 학교 답안에서 이제 OMR 카드입니다. OCR이 아닙니다. 아마 성적 처리 하신 선생님들 지금 아실 거라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아마 아실 거예요. OMR하고 OCR. 경기도에서 쓰는 거는 지금 다 카드, 그러니까 스캔 방식에서 얘는 스캔이 아니고 광학 풍독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 나이스는 OMR 관련 카드 리딩 프로그램이 4세대 나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에 학교에서 쓰는 OMR 카드 리딩기를 연결시키면 바로 카드를 리딩해서 그 리딩 프로그램, 리딩 파일, 성적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나이스에 올리면 되는데 그럼 왜 지금도 쓰는데 왜 굳이 하냐라는데 이 나이스에 있는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쓰면요. 그 리딩 파일이 암호화돼서 못 열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 답안을 리딩하게 되면 그걸 나이스에 올리지 않아도 열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리딩과 동시에 암호화가 돼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리딩 프로그램, 나이스의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써서 리딩하게 되면 얘는 나이스에 올려주면 나이스에서 다시 암호화가 복화돼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다. 즉 성적에 대해서 좀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쓰고 있는 기계들이 대부분 다 스캔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거의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스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쭉 학교 폭력 관련된 사항들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조치 사항 뭐 이제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되는데 이런 것들 조치 사항들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얘가 학교 폭력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다. 그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주면 되냐? 여기 보면 적용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괄 적용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일괄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조치사항들이 학교 생활에 기재돼야 되는 그 위치에 자동으로 얘네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조치 결과를
확인해서 학생부 각 기재 확인 항목에 일괄 적용 및 반영이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세대 나이스는 동명이인 구분을 이제 제공해요. 그래서 4세대 나이스에서 보면 학생 이름 앞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는 동명이인이구나. 그래서 이 동명이인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예,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툴팁으로 해서 이 학생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생년월일 며칠이지? 그래서 두 명을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명이인은 구분 기능을 4세대 나이스에서는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 운영을 지원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세대 나이스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입학생의 학교 교육 과정을 3년치를 다 등록을 할 겁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그래서 이 학생이 3개년간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이 얘네들을 다 4세대 나이스에서 다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교육 과정 편성한 거를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해서 갖다 쓸 거고요. 그래서 뭐 메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타날 건데, 입학생 학교 교육 과정 등록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다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목군 등 관리, 과목 등록, 뭐 필수 과목 학점 입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등록을 할 겁니다. 3년치를요. 그러면 이제 물론 3년 하면서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학기 중에 수정 기능도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거 내가 3년치 등록하면 저희가 교육과정 편제표 같은 거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교육청의 교육과정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고, 하여간 실제로 교육청의 교육과정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별 이수학점 관리를 위해서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편성 가능 관리 기능을 제공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입력하면 이 학생의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 얼마고 이제 이수 현황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4세대 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교 합정제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희망 과목 수요를 조사할 거고, 그리고 학생 희망 과목 수요 조사는 얘는 나이스 플러스에서 할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 수요조사 결과 수합을 해서 뭐 이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승인됐으면 입학생에 대한 이제 3년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반영을 하겠죠. 그럼 얘를 나이스 플러스에 또 반영을 시킬 거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학교교육과정 편제 및 과목 개설을 해서 운영할 거다라는 이런 형태의 구조도 이제 활용할 것이다라는 거, 운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 그래서 고교합정제에서 수요조사나 수강시제에서 나이스에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 나이스에서 수요조사나 수강시점 참여 정보 설정하면은 나이스 플러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수강 신청을 학생들이 할 거고, 그 수강 신청한 것들이 자료가 뭐 나이스에 연동이 될 거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세대 나이스에서 이제 고교합정제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 나이스, 현 나이스에서는 고교합정제가 위탁 학생, 엄밀하면 위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위탁 이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예 공동교육과정으로 따로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위탁 현장 실습 관리하고 공동교육과정이 분리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4세대 나이스는 따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별도 식별을 구분할 거고, 학교 내 교육과정하고 공동교육과정으로 분리 편제도 가능할 거고, 공동교육과정 관리 자료를 확대해서 일일 출결 관리나 독서활동 및 수상기록 추가 등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지금 그냥 불편했던 내용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위탁 학생 같은 경우 위탁 기간을 조금 좀 분리를 할 건데,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위탁 기간은요, 나이스 플러스를 반드시 이용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위탁 기간은 나이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위탁 기간의 자료 전송받을 수 있다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위탁 기간의 자료를 종이로 같은 거, 공문 같은 형태로 받아서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교사가 확인해서 입력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스 플러스 통해서 자료를 전산 형태로 받아서 반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뭐 유연한 학사 운영이 될 거라서 지금은 저희가 1학기, 2학기 그리고 여름학기, 겨울학기인데
1년 2학기들이 기본으로 해서요. 다양하게 계절학기 외에도 뭐 3학기, 4학기 이렇게 여러 가지 학기도 예,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출입에서 지금은 요 정도 기본학적에서부터 개발학교육까지 이렇게 요 항목을 저희가 전출입을 자료를 주고받는데 앞으로는 기본학적 출결 여기에 추가해서 출결 비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의 참고 파일까지 해서 더 많이 전출입된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파일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미인정 교실에 대한 인정점 등들을 우리가 참고 파일 형태로 송부할 수가 있고요. 뭐 출결 비교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출결 비교 관련돼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장 인정 결석을 얼마를 썼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동아리 활동에 통합해 관리할 거고 독서 활동 상황 기록에 중복 검증 기능을 제공할 거고 동아리 활동 출석배 학생 사진 명령표 출력 기능을 제공할 거고 학생부 출력 폰트 바탕치를 좀 변경할 거라고 합니다. 예, 이건 폰트 변경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누가 기록을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수 시간을 검증을 못 해요. 근데 4세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누가 기록을 이게 대한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누가 기록 온으로 하면은 우리 학교는 창의적 창체 누가 기록을 나이스 4세대 나이스에서 기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만약에 선택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자료 검증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활동 시간 검증 기능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오프 기능이 추가될 거고 뭐 초중의 유예 면제를 유예 면제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관리로 메뉴를 변경할 거고 특성화 과목은 뭐 요거 보시면 될 거고 특성화 과목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세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변형이 될 거다. 내용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뭐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5월 달쯤 이제 앞으로 요거 지금 4세대 관련된 기능들은 계속해서 연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을 직접 사이트에 접속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접속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솔직히 감은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서명 인증서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하면 학년 초 인서 발령을 학교로 옮기는 경우에 쭉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서에 대한 신청 발급, 재발급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신청서는 전자서명인증센터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지금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청서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문 신청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고교 특별 그러니까 우리겠죠. 여기는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현장정보지원부로 인증서를 공문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다음 단계는 관련된 자료 안내가 SMS 뭐 이런 형태로 오니까요.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인증서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인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관련된 건데요. 재학중 생활기록부 발급대한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재학중에 대한 재학중 그러니까 당해 학년도 특기사항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생기부를 발급받았는데도 선생님 제게 전년도께 안 보여라는 경우는요. 생활기록부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학년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들한테 3월달에 반드시 생활기록부 반영을 눌러달라고 자료 반영을 눌러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학생 학부모 서비스의 생활기록부가 정상적으로 자료 제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 승인이 지체되지 않도록 반드시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서 승인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거 누가 등록할 때 학생 학부모 서비스 학생 학부모 표시 여부는 반드시 학교에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한다 해도 특기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뭐 성적 산출 마감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알림 기능 뭐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관련된 지원은 교육정보 시스템 배너에서 업무 포탈 로그인해서 이 내용 4가지 다 확인하셔서 각각 맞춰서 시스템 관련된 거 필요하신 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지원 관련된 거
서비스에 대한 건 먼저 업무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야지 질의 등록 시 업무 영역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스 관련돼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먼저 검색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되게 많이 있거든요. 통합 검색 저도 가끔 질의 들어온 건 검색해서 답변 드리거든요. 웬만한 내가 안 되는 건 다른 사람도 안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했는데 없으면은 그때서야 질의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 설명서 나이스 광장에서 사용자 설명서의 자료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서 사용자 설명서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서 나이스에 거기서 나이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사용자 설명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